반지하 주거 공간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그 연구된 게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어요. 어떤가요? 조금 네.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인상 깊어서 여러 이제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달씨 파켓이라는 이 영화의 한국말이 굉장히 그 묘미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잖아요. 특히 뭐 짜파구리라든지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봉준호 감독의 여러 영화를 번역했던 이제 그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달씨 파켓이라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반지하라는 용어를 번역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세미 베이스먼트라고 번역을 했다. 영어로 세미 베이스먼트. 네, 세미 베이스먼트 자체가 영어로도 자주 쓰는 표현,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썼는데, 근데 이제 이 표현이 그렇게 안 쓰이는 이유가 외국에는 한국처럼 반지하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도 영어에서 잘 안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서 이제 반지하라는 주거 공간이 한국에만 많다고? 그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기 시작했죠.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발견했는데 반지하의 근원이 처음에 뭐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지금 대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놀랍다고 해놓고 아니라고 물어보면 네. 냉전 때문에 생겼어요. 냉전 때문에 네. 반지하가 생겼다고. 남북 대립, 6.25 다 반지하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참호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1970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규정이 하나 들어가는데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하층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건축법에 넣었어요. 근데 그 법의 그 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하층이 있어야지 유사시에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은 사실 뭐 지진이나 이런 걸로 인한 뭐 대피 지진 지하로 가면 안 되지만 뭐 그런 대피가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대피용으로 지하층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걸 한 거죠. 당시에 많은 이제 주택의 형태는 이제 주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건물의 형태는 주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주택에 이제 지하층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지하층이 생기게 되니까 당시 또 한국 사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정말 주택이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살 집이 부족했고 그래서 지하층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죠. 또 세를 주고. 거기는 원래 주거 공간은 아니었던 거죠? 네, 아니었어요. 대피소로 사용해야 되니까 비워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주거 공간이 되어 버린 거고.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지금은 이제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이제 지하에 있는 주거 공간이 많아져 버리고 그리고 이게 뭐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하에 있는 주거 공간의 그 품질이라도 조금 높여야겠다라고 해가지고 84년도에 또 건축법을 개정한 게 그때 어떤 법을 개정했냐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그림까지 국정감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줬는데 원래의 건축법상으로 지하층의 정의가 여기가 지하거든요. 지하층의 정의가 여기가 지표 땅이고요. 지하층의 정의는 그 지하층의 바닥에서 지표까지의 높이가 지하층의 바닥에서 천정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지하층의 정의였어요. 근데 이 요건이 지하층의 바닥에서 그 천정까지 지표까지 높이가 절반 이상이면 그 이제 지하층이 된다라는 요건으로 지하층의 요건이 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택내 집에 창문이 여기 달려 있죠. 네. 여기 달려 있고 뭐 노상방뇨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나름 아예 묻혀 있거나 아니면 3분의 2 약간의 공간이 있었던 거에서 조금이라도 채광이 되게끔 이렇게 사실상 주거 공간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한 거네요. 사실상 주거 공간을 입법을 하면서 이들의 생활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인 양성화가 시작된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다세대 주택에서 지하층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고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반지하 방이 전국에 35만 개 정도, 35만 개, 36만 개 이렇게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그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 10년 사이에 한 그래도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됐잖아요. 특히 그 단독주택들 많이 돼서 다세대 주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도심 지역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반지하 방들까지 없어지면서 위로 올리는 형태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는 다세대 주택의 층고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용적률 규제로 통합돼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 층고 제한이 4층까지 정도로 그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건축주
혹은 이제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4층까지 짓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지하층의 요건 정의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지하층이 3분의 2, 2분의 1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4층까지 층고 제한이 있다 그랬죠. 지하층까지 지으면 땅만 파면 5층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에요. 5층 되는 거. 네. 그래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한 80세대 그냥 위에만 지으면 80세대의 집을 팔 수 있는데 지하를 개발하면 100세대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건축주가 이 주어진 이 제도 환경에서 80세대를 팔겠어요. 100세대를 팔겠죠. 예, 그런 제도적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제도가 엄청난 수십만 가구의 그 반지하 주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제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반지하방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봉준호 감독도 깐느상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다른 걸로 받으셨겠죠. 네. 다른 영화로 받았겠죠. 네. 그 반지하 주거 공간 얘기를 하니까 지금 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반지하 집이 줄어들면 주거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 좋아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것하고 관련돼서 신문에서 한국일보였죠. 한국일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획을 해서 감명 깊게 봤는데요. 쪽방에 대해서 르포 기사를 쓴 거였어요. 근데 그 쪽방 형태가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반지하 방들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고시원을 쪽방처럼 활용하면서 거기서 이제 영구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조금 고시원도 아니고 좀 버려진 건물 같은 도심에 굉장히 싼 건물을 쪽방처럼 꾸며서 그 안에서 이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화재라든지 생활시설, 화장실이나 욕실 같은 생활시설 이런 데 아주 취약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반지하로 상징되는 이 주거 문제가 있는 그 문제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주거 문제, 빈곤층 주거 문제는 또 다시 생기면서 이건 빈곤 자체가 해결 안 되면 계속 돌고 도는 문제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반지하는 빈곤의 문제만 꼭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도 자체가 제도의 산물이었고, 그러니까 반지하가 주는 이제 주거 열악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습기가 빠지지 않고 채광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그 병원균 같은 게 번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는 또 설문조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반지하에 있는 한 100분이 넘는 분에게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그러니까 당시 반지하 사람들의 이제 뭐 생활 수준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대부분 거의 그 무직 비중이 한 60% 가까이 되고, 그 뭐 기초생활보장 대상도 상당 부분 되고, 그러니까 거의 예외 없이 다 저소득층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90년대 조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그 물가 감안해서 당시의 기준으로 3천만 원이 주어진다면 당신 뭐 하실 거예요? 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다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70%가 일단 지상으로 나오고 싶다. 네. 그 다음에 2등이 6.7%가 빚을 좀 갚고 싶다. 3등이 질병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질병 치료나 빚을 갚는 것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지상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네. 약간 그 정도의 주거의 열악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주거라는 게 또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